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는 바다를 향해 거대한 성벽처럼 서 있는 절벽이 있습니다. 바로 박수기정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하나의 절벽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흔히 바라보는 절벽 위가 아니라 절벽 아래의 해안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탐험의 목적은 박수기정이라는 이름 속의 박수를 직접 찾아보는 것입니다. 박수란 바가지를 뜻하는 박과 샘물을 뜻하는 수가 합쳐진 단어라 합니다. 즉, 바가지로 떠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는 샘물을 가르치는 단어 같습니다. 기정은 제주어로 절벽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럼 박수기정은 바가지로 떠 먹을 수 있는 샘물이 나오는 절벽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절벽 아래에 사람들이 바가지를 가지고 떠 먹을 수 있는 샘물이 솟아 나온다는 상상을 하니 신기하기도 합니다. 주민들에게는 동네마다 있는 약수터의 약수물 같지 않았을까요? 그럼 박수는 과연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지금부터 바다와 절벽 사이 오래된 제주의 속사를 따라가 보렵니다. 절벽이 하나의 통으로 된 바위가 아닌 것을 멀리서 보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나무들이 숲을 이루듯이 있는 것을 봐가지고는 저기에는 물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눈으로 봐도 그 나무 위와 아래에 있는 바위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저 가운데 있는 저 큰 바위를 어떻게 넘어가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여기가 시작 지점입니다. 첫 번째 마주한 이 바위가 예사롭지 않네요. 타포니 현상이 있는 바위들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부터 거대한 바위들이 타포니 현상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예술 작품처럼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연의 현상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다채로운 걸작품들이 여기저기 질비하게 저의 눈을 사로잡아 발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타포니 뒤에 있는 주황색의 땅은 다른 곳과 다른 독특한 지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하부 화산 쇄설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화산 쇄설물이란 화산이 폭발하거나 무너지면서 생긴 재와 모래, 작은 돌조각 같은 물질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화산이 만든 부스러기입니다. 이 일대의 화산 활동은 약 92만 년 전부터 83만 년 전 사이에 이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밟고 있는 주황빛 지층은 단순한 흙바닥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화산 활동의 한 장면이 굳어남긴 기록인 셈입니다. 오래된 지층이 위를 덮은 뜨거운 용암의 열을 받아 붉은 갈색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주상절리와 달리 벽돌을 옆으로 켜켜이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다양한 층들이 존재하는 것이 박수기정입니다. 즉 이러한 모습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쌓은 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층이 겹겹이 쌓여 있는 곳이 박수기정입니다. 드디어 하나 찾았습니다. 샘물이 아니고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곳이 박수일까요? 제가 생각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샘이라는 것, 스프링으로 우리는 번역하기 때문에 튀어오른다라는 의미로 아래서 위로 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샘물 또는 샘이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학술적으로는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서 그 물이 더 이상 갈 데 없어서 흘러나오는 것을 전부 샘물이라고 한답니다. 따라서 박수기정 위에 평지에 내린 물이 땅을 통해서 지하로 내려가다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층을 만나면 옆으로 흘러오는데 그 옆으로 흐르는 물이 절벽을 따라 흐른 것, 그것도 샘이라고 한답니다. 지금 보시는 타포니의 예술 작품들은 제가 더 이상 눈을 뗄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한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입에서 거의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돌들이 자연적으로 예술 작품화되어서 전시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수기정 해안길 내내 대부분의 바위가 이런 모습입니다. 아까보다는 좀 더 굵은 줄기의 물줄기가 나왔습니다. 화면엔 잘 안 보이지만 뿌연 물안개처럼 보이는 그런 물줄기가 사방에서 떨어지는 곳입니다. 이것은 좀 더 굵은 물줄기인 것 같습니다. 즉, 이 물이 샘물이냐
가르는 기준은 비가 왔을 때 바위 위에 붙은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빗물이 스며들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그 물이 옆으로, 즉 바위의 절벽으로 빠져나온 물이라면 전부 샘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샘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위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에 물이 흐른다는 얘기는 이 아래쪽까지 흘러내린 물이 어딘가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샘물, 용천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층이 다른 화산들이 여러 번 쌓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산과 화산이 겹치는 부분이 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틈으로 스펀지에 물을 담았을 때 스펀지가 흡수했던 물을 쟁반 위에 놓으면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쟁반을 흘러서 쟁반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정확히 조금 전에 얘기한 현상과 같습니다. 위에서 바위에 잠겨있던 물이 중간으로 흘러서 그 물을 식물들이 먹고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식 동굴입니다. 해식이라는 것은 바닷물이 조물 먹듯이 먹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해식 동굴이라면 여기까지 예전에는 물이 들어와서 그 바닷물로 이 굴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물이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넝굴이 앞을 가려서 아무도 지나가 보지 않은 굴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벌써 여러분들이 다녀가신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동굴의 위와 옆면을 보면 바위들이 주상절리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안에는 소원을 빌었던 돌탑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저도 제일 안쪽에 있는 돌탑 위에 작은 돌 하나를 떨어지지 않도록 살며시 올려놓고 오늘 탐험길이 안전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안에는 생각보다 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충분히 거주할 수도 있었던 곳 같습니다. 그곳을 나와서 마주한 저 우뚝 솟은 바위를 보십시오. 드론이 아니고서는 이런 자연산 분재를 감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대한 바위를
타포니 현상이 이것저것 모양을 만들고 그 모양 위에 먼지와 흙과 그 다음에 씨앗이 합쳐져서 한 그루의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자연산 분재를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자연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땅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광경이기 때문에 드론을 띄워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타포니도 예술이고 그 안에 자리 잡은 소나무도 예술입니다. 동굴에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매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저기에 저렇게 살아서 생명을 부지할 생각을 했는지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바위 그 자체만으로도 예술 작품입니다. 이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이곳저곳 조각되듯이 하나의 작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무생물인 것 같은 바위도 계속 변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제가 처음에 걱정했던 저 큰 바위, 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저 바위가 보입니다. 자연해식동굴 옆에 분재바위가 있고 그 옆에 이 커다란 바위를 마주했을 때 앞이 캄캄했습니다. 드론으로 볼 때보다는 엄청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서 이것저것 골똘히 돌파할 궁리를 하다가 우연히 주변 경관이 뛰어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폭포 같은 물이 흐르는 샘물입니다. 기록에 보면 이곳 사람들은 물맞이라는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름에 몸에 피부병을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샘물에 물을 몸에 맞는 그런 물맞이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물이 흘러야 물맞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위에는 주상절리, 그리고 그 아래는 또 다른 암석층이 있기에 그 다른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층 사이로 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바위는 타포니 현상으로 온갖 예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분명히 위에는 바위인데 중간에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풍성한 수분을 공급받고 있고 그 아래에 다시 바위가 나오는 그런
상태가 이 박수기정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처음에는 위로 올라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들을 네 발로 기어서 바위를 타듯이 올라가다가 더 이상 길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길을 찾으려 하다가 이 광경을 찍게 된 것입니다. 용수철처럼 땅속에서 뽀글뽀글 올라와야 샘물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고정관념은 여기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샘물의 정의를 다시 공부하는 순간 박수라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3분의 2 지점에 있는 이 큰 바위 위에 있는 이 주상절리들은 엄청난 타포니 현상의 결과로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타포니 현상이라는 것은 수분을 바위에 묻혔는데 그 수분 안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염분을 포함한 수분이 바위 벽에 묻었는데 그 바위 벽에 묻었던 그 수분이 바위에 미세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틈 사이로 들어갔다가 물만 증발이 되고 염분은 그 안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번 수분이 또 그 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람과 온도와 날씨, 햇볕에 의해서 그 수분이 또 증발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남았던 염분과 추가된 염분이 쌓여서 조금씩 커집니다. 이렇게 커진 염분이 앞뒤 좌우로 압력을 가하면 가장 약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간 부분은 주로 앞으로 밀어낸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그 밀어낸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염분이 있었던 표면은 다시 표면으로 남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표면에 다시 금을 찾아서 염분이 섞인 수분이 들어가고 그것이 다시 마르면서 염분이 그 안에 또 쌓이고 또 더해지고 그걸 잘한다고 표현하면서 그 염분이 또 힘을 가해서 앞으로 미는 힘으로 바위 덩어리가 조금씩 부서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포니 현상의 핵심입니다. 지금 저는 올라갈 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쪽으로 길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위로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혹시 올라갔다 길이 없으면 낭패일 것 같아서 드론으로 위에 길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절벽까지 찾아봐도 길이 없습니다. 위로는 올라가더라도 내려갈 방법이 없는 길입니다, 지금. 그래서 뒤로 돌았습니다. 해변 쪽으로. 그랬더니 물이 조금 빠져있는 그 사이로 무언가 틈이 보였습니다. 저 틈이 혹시 길일까 싶었습니다. 물때가 맞으면 물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을 텐데 제가 간 날은 한 중간쯤 되는 물때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위가 얼마나 거대한지 저기 저의 모습이 보입니까? 점으로 보이는 저의 모습. 제가 드론을 날리면서 이 바위와 저를 비교해 보면 이 바위가 얼마나 큰지를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큰 바위를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드론으로 이곳
저것을 살펴본 결과 아래쪽이 정답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올라가던 길을 내려와서 해안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조그마지 않습니까? 저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타포니 현상 거대한 작품들을 마주하면서 네 발로 기어서 저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여기는 길 찾기가 참 어렵네요. 안쪽으로 내려와서 이쪽 바위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거 신기한 길이네. 여기로 나갑니다. 야, 신기한 길이네 이거. 나가보겠습니다. 드디어 넘어왔다. 이야, 신기하네. 저 위로 넘어왔으면 못 내려올 뻔했네. 맞습니다. 제가 윗길을 선택했다면 밧줄이 없어서 이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야 할 텐데 난감했을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은 수월봉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수성 화산체가 터지면서 물과 만난 화산이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면서 습기 먹은 먼지가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위에 또 용암이 흐르고 그 위에 또 수성이 쌓이고 그 위에 용암이 쌓이고 용암이 흐르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된 그 결과가 오늘의 박수기정인 것 같습니다. 위에 주상절리와 중간에 수성 화산체에 의해 만들어진 층과 그 아래의 바위들이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층에 걸쳐서 화산 활동을 담은 모습이 박수기정의 절벽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3분의 1만 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왔던 것보다는 수월하지만 그래도 바위가 커서 바위를 넘어갈 때는 심장이 쫄깃쫄깃함을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타포니 현상들의 걸작품들을 바라보면서 연신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아쉬운 것은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운동화를 신고 갔던 것입니다. 다음에 갈 때는 반드시 등산화와 장갑도 지참하기를 권합니다. 저 큰 바위를 넘어서 마지막까지 가는 그 여정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든 영상의 길이를 감안해서 축소했습니다.